내시경 검사가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던 때가 있었죠. 유명 연예인들이 수면 마취 후 위, 대장 내시경을 받는 도중 갑자기 부대찌개를 시키거나 눈을 부릅뜨고 헛소리를 내뱉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큰 재미를 선사했는데요. 이렇게 수면 내시경을 받는 중에 혹은 끝난 후에 잠꼬대 같은 헛소리를 내뱉거나 손발을 공중에 차면서 몸부림치는 난동을 부린 경험담이 적지 않게 전해집니다. 혹자는 검사를 앞두고 무슨 말을 내뱉을지가 걱정돼서 검사를 받을지 말지를 고민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이상 행동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 걸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내시경은 몸속에 카메라가 달린 관을 넣어 식도, 위, 십이지장, 항문, 직장, 대장 등의 내장을 보는 도구입니다. 입을 통해 삽관하는 위 내시경, 항문을 통해 넣는 대장 내시경이 대표적이죠. 아무리 가늘고 작게 만들었다고 해도 삽관의 고통이나 이물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고 이를 피하고자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수면 내시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면 내시경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진정 내시경입니다. 진정은 약물을 사용해 환자의 의식 수준을 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수면제가 아닌 진정제를 투여해서 의식 자체는 살아있어서 의료진의 지시를 따르거나 대화도 가능한데요. 궁극적으로 검사나 시술에 대한 순응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환자의 자연스러운 협력을 유도해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예상치 못한 이상 반응이 나타나기도 한다는데요. 진정제를 사용함으로써 진정 효과를 기대하지만 되레 진정되지 않은 상태, 즉 각성, 불안, 과잉 흥분, 공격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역설 반응이라고 부르는데요. 100명당 3, 4명꼴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직 명확한 발생 기전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추정되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물의 종류입니다. 진정제는 크게 두 가지, 우유주사로 통하는 프로포폴과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미다졸람이 있는데요. 특히 미다졸람의 유전적, 생리적 요인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면 환자가 진정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불안하거나 과잉 흥분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물의 부작용으로 내시경을 거부하거나 몸을 과도하게 움직이거나 비협조적인 행동을 보이고요. 드물게는 공격적으로 변해 의료진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신체적 저항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물이 편안한 상태를 유도하기 때문에 되레 작은 자극에 민감해져 과민 반응을 할 수도 있는데요. 내시경관이 삽입될 때의 자극이 불편함을 유발하면서 충동적인 행동과 말, 난동 등 갑작스러운 반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측할 수 있는 원인은 약물의 용량입니다. 보통은 불안감, 공포감을 줄이고 가벼운 자극에 반응할 수 있을 정도로만 적은 양이 투여되는데요. 환자마다 약제에 대한 반응이 달라 적절한 진정을 유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너무 적은 양을 주입하면 효과가 미흡해서 진정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질 테고 반대로 너무 과도한 양이 주입되면 최면 상태가 될 뿐만 아니라 호흡 부전 등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용량이 과도하거나 적절하지 않으면 신체 내 약물 농도가 증가해 역설 반응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또한 알코올 역시 영향을 준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사실입니다. 알코올 섭취가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시스템에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신경 억제 작용을 하고요. 결국 미다졸람의 진정 효과와 상호작용에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개인차가 있겠지만 주 3, 4회 이상 소주 한 병이 넘는 과음을 하거나 매일 술을 마신다면 일반적인 투약 용량의 진정이 잘 되지 않고 진정 상태에 이르렀다가도 금방 깨게 되는데요. 따라서 더 많은 용량의 약제가 필요해져 결과적으로 역설 반응의 발생 빈도를 높입니다. 또한 심리적 상태도 한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수면 내시경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이 극도로 높은 환자에게서 역설 반응이 나타날 확률이 더 높다는데요. 정신이 흐려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심박수가 올라가고 긴장을 하게 되죠. 이는 의식을 잃지 않기 위해 엉뚱한 소리나 난폭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에 대한 부정적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역설 반응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진정 내시경을 받았을 때 난동을 부린 경험이 있다면 반복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역설 반응의 이상 행동 자체는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진정제는 기억을 담당하는 중추신경계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하기 때문에
망각 효과가 뛰어나서 환자 자신은 검사 도중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의료진도 대부분 역설 반응을 이해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의료 현장에서 역설 반응이 심해 내시경 검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해요. 부끄러움의 문제가 아니라 원활한 검사 진행이 어렵고 검사 도중 낙상 사고의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역설 반응의 경험이 있거나 걱정된다면 예방법을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관련해서 몇 가지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애주가라면 반주로 한두 잔 정도만 마시는 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음주 빈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진정 내시경 시행 최소 일주일 전부터는 금주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음주와 함께 검사 며칠 전부터 컨디션 조절을 하는 것도 역설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한 일을 줄이면서 업무량을 조절하거나 스트레스 요인을 되도록 피하고 검사 당일에는 심호흡을 하며 몸의 긴장을 풀어주면 좋습니다. 또한 복용약이 있다면 의사에게 알려야 하는데요. 특히 신경계통 등의 약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진정제와 상호작용을 일으켜 역설 반응을 증가시킬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벤조디아제핀 계열 진정제에 내성이 생긴 환자라면 프로포폴과 같은 다른 계열의 약물로 대체하거나 비수면 내시경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밖에 약제의 양을 줄여 효과를 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미다졸람 역설 반응을 보인 사람에게 약제량을 과거보다 2mg 이상 줄여 투약했더니 역설 반응이 크게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역설 반응 재발률이 30% 수준이라고 하니까요. 이전에 역설 반응으로 힘든 경험을 했다면 검사 전 의료진과 상의해 안전한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죠. 생애 전 주기의 건강 관리를 위해 그리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이제 검진은 필수인데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요? 내시경 검사 때 헛소리 할까 두려워 검진을 포기할 수는 없는 법. 역설 반응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으니까요. 오늘 내용 잘 기억하셨다가 진정 내시경 안전하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